네, 반갑습니다. 사실은 젠 워슬 교수님은 저한테는 은사입니다. 예, 제가 인생 이모작으로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하던 일, 금융 쪽에 금융 쪽, 인베스트먼트 뱅킹 쪽 일을 하다가 미국을 가게 됐어요. 가가지고 뭘 해야 되나 아무 아이디어가 없을 때 어느 분이 저한테 뭘 하고 싶으냐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뭘 하고 싶지? 그래서 시니어나 아니면 어린아이에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 하는 말을 했더니 소개시켜 주신 분이 바로 닥터 워슬이었어요. 그때 닥터 워슬,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학과장으로 계셨는데 저한테 제 백그라운드를 얘기를 들으신 다음에 바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Aging is business라고 했어요. 이게 벌써 한 8년, 9년 전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때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Aging is business. 그냥 돈만 항상 생각했고 기업의 생산성이나 수익성만 생각했던 제가 갑작스럽게 Aging is business라고 그러니까 전혀 연결이 안 됐었어요. 근데 정말 우리나라는 대단한 나라예요. 그래서 시니어 비즈니스라는 얘기가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굉장히 현실적으로 빨리 지금 저희한테 와닿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세계 노년학회 4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올림픽 같은 학회인데요. 지금 외국인들만 2,800명이 와가지고 계십니다. 코엑스에. 어마어마한 대회입니다. 근데 한쪽에서는 지금 실버 비즈니스, 시니어 비즈니스를 가지고 얘기를 굉장히 활발하게 토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민과 관이, 프라이빗 섹터와 퍼블릭 섹터가 함께 가는 그런 새로운 모델이 한국에서 곧 만들어질 것 같아요. 거기에 우리 한양대학처럼 대학과 또 이렇게 함께 프라이빗 섹터, 퍼블릭 섹터, 그 다음에 아카데미아, 유니버시티가 함께 가는 어떤 그런 트라이앵글 프로젝트가 지금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시간이 되시면 지금 코엑스에서 열리고 있는 전시관도 있어요. 거기 가서 한번 꼭 보십시오.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저도 뭐 그렇게 거의 인생 이모작으로 못 모르고 공부를 해가지고 제가 아는 게 깊지는 않습니다. 아주 10년도 안 됐어요. 그래서 뭐 아직까지는 베이비인데 이쪽. 저는 이제 시니어 비즈니스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관심이 많아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이제 트렌드가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롱제비티 에코노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리타이어먼트 플래닝, 은퇴하면 어떻게 하지가 아니라, 맞죠? 틀린 건 아닌데 좀 더 그 사람의 그 고객의 아니면 그 인생의 여정을 쫙 넓혀봤을 때 100세까지 산다, 90세까지 산다, 그 이상으로 산다 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단계별로의 어떤 여정을 설계를 하면서 그럼 그 많은 사람들, 엄청나게 고령화돼가는 사람들을 위한 뭔가의 서비스라든지 이게 뭐냐는 거죠. 상품이라든지. 그게 바로 실버 산업이고 시니어 비즈니스입니다. 이 경제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하나의 부담으로 느껴지고 하나의 재앙으로 느끼면 그러면 이건 얘기할 게 없어요. 그래서 복지 차원에서 만약에 어떤 워싱턴이라고 그랬죠? 가버먼트죠. 정부 차원에서 이 미국의 50세 이상 인구가 1억 명이 넘습니다. 현재. 그 1억 명을 어떻게 부양하고 어떻게 함께 가야 되는가 하는 복지 차원에서 본다면 이거는 엄청난 부담스러운 하나의 비용이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 똑같은 1억 명을 그렇게 보지 않고 어떤 사업의 입장에서 그리고 하나의 비즈니스 입장에서 본다면 이거는 또한 엄청난 기회라는 거죠. 오퍼튜니티라는 거죠. 그게 아까 닥터 워슬이 말씀하신 이게 붐이라는 거죠. 붐 비즈니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동전의 양면처럼 이걸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이 생길 거라는 거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 장수 경제를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 개념에 대해서 별로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한번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고령화되면서 그 사람들의, 나이 들어가는 사람들의 삶의 질을 유지 내지는 더 나빠지지 않고, 기능이라든지 여러 가지 신체적인 어떤, 아니면 정신적인 또 사회적인 역할의 변화라든지 이걸 어떻게 향상 내지는 유지시켜 주느냐, 이걸 위한 많은 상품이나 서비스나 또 활동들이, 액티비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이것들을 소비자들이 쓸 수도 있고 또 기업들이 또 이렇게 제공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정부 차원에서도 여기에 관련된 많은 돈들이 움직인다는 거죠. 여기에 관련된 모든 재화, 경제적인 활동을 바로 장수 경제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는 나이 많이 들어가면서, 많이 이렇게, 오래 살면서, 고령화되면서 일어날 수 있는 그 50 플러스들이 직면하고 있고, 그들을 위한, 그들에 의한, 예. 그런 어떤 경제를 다 총칭합니다. 그렇다 보면은, 여기서 이제 50 플러스, 다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50세 이상 사람들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 개발이라든지 또 도입이라든지 그것들에 대한 판매를 위한 밸류 체인 내지는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그러죠. 예, 공급의 연결 고리들에 관련된 모든 고용이라든지 개인이 또 거기서 인컴, 예, 소득, 그리고 기업이 매출을 통해서나 이익을 통해서 또 일으킬 수 있는 여러 가지들,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는 그런 활동을 하면서 세금을 더 많이 더 얻을 수 있잖아요. 빨리 리타이어하는 것보다. 여기에 관련된 것들이고요. 50 플러스 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능력들이 있어요. 경험치도 있고 지혜도 있고 네트워크도 있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너무 노동시장에서 빨리 이렇게 리타이어 시켜버리는 거죠. 예,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생산성을 증가할 수 있는 그런 게 뭐냐, 그런 차원에서 하나의 예를 들었습니다만, 미국의 ARP라고 거의 대부분 아실 거예요. 아시죠? 네. 예. 근데 뭐죠? 예. 뒤에 아마 슬라이드가 좀 있을 겁니다. 거기서는 심지어 어떤 상까지를 요즘 중요하면요, 기업들이 50세 이상 된 직원들한테 어떤 베네핏이라든지 복리후생을 잘 해주느냐, 그런 기업들이 있으면 상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홍보를 해줘요. 여러분 자신은 BMW라든지 뭐 유명한 텔레콤 회사들, 세계적으로, 미국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미국 바깥에 있는 회사들이 이렇게 상을 받아서, 가능하면 우리가 지금 이제까지 알고 있는 가족 친화 경영, 패밀리 프렌들리 컴퍼니죠, 코퍼레이션인데, 이제는 고령 친화 기업이 상을 받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 또 뭐가 있냐면, 여러분 그 창업, 새로운 엔터프로니어 내지는 스타팅 뉴 비즈니스를 가장 많이 하는 나이 세대가 몇 살 되겠습니까? 20대? 30대? 50대 이상입니다, 미국에서는. 의외로 베이비부머들 50대, 60대 사람들이 제일 뉴스 비즈니스를 많이 스타트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 50대 이상들이 가만히 앉아서, 이제 우리 한국에서는 뭐 53세, 57세 되면은 퇴직해가지고 이제는 뭐 그냥 내가 별로 가치도 떨어지고 용도가 없구나, 이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다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아직도 40년, 50년 남았잖아요. 그죠? 그 삶들을 위해서는 이제까지 축적되어 있는 경험이라든지 본인의 어떤 날리지, 그죠? 또 네트워크, 경륜,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창업을 사실은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저는 혼자 하는 것도 좋지만 모여서 같이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또 젊은 세대랑 또 이렇게 세대 간에 같이 하는 게 좋아요. 아무래도 이거 컴퓨터라든지 이런 거 보고서 만들고 이런 것들은, PPT 만드는 건 젊은 친구들이 아주 스마트하고 또 자연스럽게 하잖아요. 이런 걸 같이 하는 거예요. 그 대신 그 사람들의 크리에이티비티와 나이 든 사람의 경륜과 네트워크가 합치면 상당한 많은 스몰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죠. 또한 앞에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니버셜 디자인, 디자인 for everybody, 유니버셜리 통용되는 그 유니버셜 디자인을 활용한 상품이나 용품이나, 그 다음에 그걸 또 활용한 서비스, 공공기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퍼블릭 서비스 사이드에서도 할 게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죠? 도로. 오늘 사실 여러분 아마 미디어를 통해서
홍보를 통해서 이제 받으실 건데 서울시가 WHO 세계보건기구와 함께 해가지고 에이지 프렌들리 시티 고령 친화 도시에 대한 협약을 맺었습니다. 서울시가 이제 고령 친화 도시로서 아주 힘차게 나갈 겁니다. 거기에는 8가지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교통시설이 시니어 프렌들리 하냐, 또 에이지 프렌들리 하냐, 그 다음에 정보도 잘 나이 든 사람한테도 잘 전달이 되느냐, 하우징이 그러냐, 그 다음에 일자리가 공평하게 나눠지냐, 8가지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그 다음에 건강한 의료 서비스. 그거를 서울시가 과감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WHO의 높은 사람이 와가지고 시장님하고 오늘 협약식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제가 시니어 비즈니스 하나만 갖고 보면은 뭐지 저게? 하지만 그 8가지 가이드라인에 얽히고 설킨 그 하부 조직들이 전부 시니어 비즈니스의 요소들이에요. 거기서 여러분은 나는 뭘 테이크하겠다 하는 것만 정하시면 돼요. 이게 시니어 비즈니스의 앞으로의 오퍼추니티라는 거죠. 그래서 유니버셜 디자인이 아주 간단한 무슨 디자이너들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이제 노인생애 체험을 하신 분들은 더 잘 아실 거예요. 그죠?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이렇게 싱크대, 조리대 밑에 이렇게 텅 뚫려가지고 하는 거. 캡스라고 그래서 아까 Certified Aging in Place Specialist 캡스라고 하는데 저도 캡스입니다. 저도 그거를 수업을 듣고 자격을 받았어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홈 리모델링 다 필요해요. 홈 리모델링. 어느 집이나 문턱도 없애고 여러 가지 목욕탕에서 미끄러지지 않고 그런 거 하나하나가 다 작을지 모르지만 비즈니스의 영역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엄청난 돈이 들잖아요. 집에서 요양을 받을 경우에. 우리나라도 이제는 홈케어 비즈니스, 제가 서비스가 막 경쟁만 하는 게 아니고 퀄리티를 높임으로 해서 뭔가 차별화된 그런 서비스의 기회가 전국에 펼쳐져 있어요. 저도 저희 어머님이 80세 중반인데 혼자 사세요. 서울에 올라오시라고 그래도 싫대요. 왜 싫으냐? 첫째 친구분들이 많고 부산에 사시는데 부산이 물가가 싸다. 공기가 서울보다 좋대요. 그리고 겨울에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눈이 안 오잖아요. 서울은 올라오면 막 얼어가지고 미끄러운 거예요. 노인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 하나가 부산 시티 같은 경우에는 시니어 프렌들리한 시티로 갈 수 있는 아주 좋은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유니버셜 디자인이 앞으로 전 영역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유니버셜 디자인만 잘 보셔도 굉장히 재밌는 어떤 요소들, 비즈니스 포인트들을 찾아낼 수 있을 거예요. 인사이트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숙련된 노동력, 이 스킬드 된 그런 어떤 워크포스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너무 빨리 퇴직하다 보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현대중공업에 한 해에 퇴직하는 사람들이 1000명이 넘습니다. 계속 베이비부머시 하기 때문에 every year 1000 employees are retired. 한 회사에서. 근데 지금 똑같은 그리고 이제 현대중공업만이 아니라 현대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거든요. 근데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요. BMW에서는 오히려 내보내지 레이오프를 시키지 않고 그 사람들을 그 날리지 로스트라 그러죠. 그 지식들, 스킬들이 날아갈까봐 그 사람들 거꾸로 안 와요. 못 나가게. 리테인을 한다는 거죠. 그러려면 뭐가 변해야 되잖아요. 저같이 눈도 좀 나빠지고, 40 넘은 눈 놓아놓고, 잘 들리지도 않고, 이런 사람들한테 힘도 들고, 이런 사람들한테 작업 환경을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글씨도 좀 더 크게 지시 사항들이 나오고, 좀 자주 쉴 수 있게끔 하고, 귀도 좀 잘 들리게끔 여러 가지 장치를. 그래서 작업 환경 자체를 old employee friendly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더욱더 계속 회사에 머무르게 합니다. 이제 이런 세상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유형, 무형의 장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롱제비티 웨이브 내지는 인구의 데모그래픽 웨이브가 크게 오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못 느껴서 그렇지 지금 50세 이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50세 이상이 몇 %? 되죠?
한 20%? 30% 넘게 됩니다. 근데 2030년인가요? 2030년에 전체 인구의 50세 이상 인구가 50%거든요. 반입니다. 저도 요즘 이렇게 다니면서 보면은 버스도 오늘 타고 지하철 타고 이렇게 가면서 보면은 정말 다니시는 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요. 너무나 이제는 건강하기 때문에 많이 다니세요. 예, 집에 안 계세요. 우리 또 한국 사람들 또 역동적이잖아요. 나이에 관계없이. 이 사람들에 대한 큰 인구의 변화가 옵니다. 근데 한쪽에서는 뭐죠? 이 50세 이상 소비자들에 대한 재정적인 기회, 능력, 지출의 능력을 잘 보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쇼핑하고 싶고 돈 쓰고 싶은데 인정을 안 해준다는 거죠. 요즘 광고나 홍보는 전부 다 누구를 타겟으로 되어 있으냐? 젊은 사람을 대상으로 되어 있다. 아니라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있는 거죠. 쓰고 싶은데 어느 상품을, 어느 서비스를 자기가 사야 되는지, 구매해야 되는지 그런 맞는 상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브랜드 초이스에 대한 게 다시 말하면 새로운 시니어 프렌들리한 서비스나 상품을 만드는 회사는 대번에 새로운 빅 컴퍼니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죠, 이게. 예. 왜냐하면 그들은 뭐 명품보다는 나한테 맞는 상품인지 나한테 잘하고 애프터 서비스 좋고 대응 잘하는 그런 서비스를 구현하는 기업인가를 본다는 거죠. 훨씬 더 현실적인 거죠. 그래서 외국에는 콜센터도 시니어 콜센터가 따로 있습니다. 예. 시니어 프렌들리하게 앤서링 더 폰 해야지 그냥 뭐 20대 여인이 빠른 속도로 가는 그런 어떤 ARS나 앤서링 서비스는 응답은 안 맞다는 거죠, 이제는. 그래서 이 두 개가 합쳐졌을 때 보시는 바와 같이 빅 마켓이라는 거죠. 빅 마켓이라는 거에서는 누가 먼저 인베스트를 하느냐에 따라서 기회가 엄청나게 온다는 얘기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2010년 당시 32%가 50 플러스예요. 2010년 당시, 죄송합니다. 2030년에 50% 이상이 돼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깜짝 놀랄 정도로 이 통계를 보면 비슷비슷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지금 2014년에 34%가 됩니다. 그리고 2050년에는 60%가 됩니다. 2030년에 50%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도로 50 플러스 인구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베이비 부모 때문에 인구가 많이 영향을 미치죠. 아까 말씀하신 뭐 여러 가지 숫자들이 있는데, 뭐 저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은 잘 아시는 것처럼 전쟁 다음인 46년생, 1946년생부터가 베이비 부모예요. 지금 46년생이 지금 67세, 8세 됐지 않습니까? 이 인구가 지금 7,800만 명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한 큰 코홀트예요. 세대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예. 어린 왕자에 나오는 것처럼. 제가 항상 비유하는 게 어린 왕자의 보아뱀이 코끼리를 삼킨 것 같은데. 이게 지금 65세, 66세, 67세, 68세 넘어간 거죠, 미국은. 우리는 지금 57세, 8세에 넘어가는 거예요. 이걸 잘 보시면 인구의 트렌드를 볼 수 있는 거죠. 스펜딩에 대한 것도 한번 자료를 보시면 미국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요 1번, 랭크 1번과 랭크 3번이죠. 이게 베이비부모들이 엄청난 그 컨슈머라는 거죠. 스펜딩 하는데. 그래서 이걸 나눠놨는데 제 1위가 45세부터 54세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전체 소비의 25%를 차지합니다. 근데 여기와 여기가 같이거든요. 그러니까 46년생부터 64년생까지예요. 그래서 요 올드 부모와 영걸 부모예요. 이렇게 같이 합치면은 전체 스펜딩의 44%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보다 다 나이 드신 분들 있죠? 이분들이 또 16% 이상을 차지해요. 이거 합치면 60% 이상을 50 플러스들이 다 지금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나온 게 베이비 부모의 지출이 소비가 25세부터 34세 요거와 그 더 어린 나이 언더 25까지를 합친 것보다 2배 이상 소비를 하고 있다. 그리고 부모들보다 더 나이 든 사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전체의 60%를 차지한다. 이런 숫자가 나옵니다. 그들이 어디다 그렇게 돈을 많이 쓰느냐 하면 이렇게 뭐 아까 말씀하신 하우징, 그죠? 그 다음에 하우스키핑, 그 다음에 교통, 푸드,
그 다음에 펜션, 헬스케어. 헬스케어의 경우는 보십시오. 이 파란색, 오른쪽에 제일 끝에 색깔이 가장 나이가, 이쪽으로 갈수록 나이가 많은 거예요. 65세 이상이고, 여기 회색으로 된 게 55세에서 64세, 그 초록색 진한 색깔이 45세에서 54세. 요 두 개 합친 게 초록색과 회색이 베이비 부모입니다. 합치면 거의 보세요. 거의 50% 이상을 다 이쪽이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이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거의 몇 %입니까? 한 75%,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누가 페이를 해요? 이 나이든 시니어들이 다 지갑을 열고 돈을 쓴다는 얘기죠. 어떻게 이 50 플러스 사람들을 소비자라서 우리가 무시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앞으로 광고도 그렇고 마케팅도 그렇고 모든 게 다 시니어 포커스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근데 미국도 사실은 광고회사들이 이렇게 시니어를 보기 시작한 게 불과 얼마 안 됐어요. 굉장히 최근의 일입니다. 다 젊은 사람 대상으로, 젊은 층을 대상으로 했는데, 이제는 바뀌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보시다시피 베이비 부모에 대해서 우리가 다 잘 아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713만 명인데, 제가 이 그래프에서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 다음 2차, 세컨드 베이비 부모, 그 다음에 에코 베이비 부모, 이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까지, 여기가 600만 명이에요. 그죠? 여기가 또 510만 명이에요. 이걸 다 합치면 이 전체가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자산 시장이 되든 여러분이 앞으로 용품이 되든 서비스가 되든 이 앞으로 베이비 부모, 우리 55년생 이후로 오는 이 에이징에 대한 거를 우리가 자세히 봐야지 되지 않겠냐 싶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도 베이비 부모에 대한 그 연구가 보고서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뭐 다른 거보담도 지난해 베이비 부모가 경험한 가장 커다란 사건들이 뭐냐, 관심 있는 게 뭐냐, 걱정되는 게 뭐냐는 얘기죠. 부모의 건강 문제가 17%고요. 부부 간의 건강 문제가 또 14%고요. 대학 자녀의 진학이 8.5%고요. 자녀의 취업이 또 7%고요. 부모의 사망이 또 4.5%. 이렇습니다. 자기를 돌볼 그게 없어요. 거기다가 은퇴 준비는 과연 잘 돼 있냐? 70% 이상이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표현하고, 그리고 은퇴 후에 뭘 하고 싶으냐 하고 물어봤을 때 참 재밌는데, 아직도 자기가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으로나 뭐 자녀의 교육이냐 생산적이고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다. 이거는 해외 경우랑 거의 비슷해요. meaningful 어떤 일을 하고 싶다, work 하고 싶다. 예. 이제는 사회에 부담이 되는 존재가 아니고 사회에 소사이티에 컨트리뷰션 하는 그런 세대로서의 이 생각의 변화를 이미 갖고 있다는 거죠, 베이비 부모들이. 거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또 활동들이 우리의 또 앞으로 비즈니스의 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베이비 부모가 이제까지는 한번 떴다가 40대, 50대 최고의 정점을 이루고 인생의 최고의 순간을 맞이하고는 그 다음은 사그라지는, 이제는 장수 보너스를 받았기 때문에 30년, 40년을 우리가 덤으로 더 살기 때문에 그렇게는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겁니다. 새로운 스테이지가 생겼어요. 여기에. 다운돼가지고 계속 다운되는 게 아니고 다시 한번 뜨는 겁니다. 저는 비행기에 많이 비유하고 있습니다. 비행기에 한번 여행을 하고 나서는 그 다음 착륙해요. 그래서 끝이 아니고 그 다음 제2의 비행을 준비하는 겁니다. 제2의 비행. 그래서 정비도 하고, 자기 성찰도 하고, 그 다음에 기름도 다시 넣고, 그 다음에 새롭게 20년, 30년 뭔가를 일할 거리를 찾기 위해서는 다시 교육을 받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현재 잡이 아주 좋다, 돈을 많이 번다는 게 관계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가 새로이 봐야 되는 인생의 2차 성장기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New Life, New Start라고 그러는데, 아까 롱제비티, 장수 경제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 에이징 인 플레이스라고 말씀하셨죠. 그죠? 에이징 인 플레이스가 집에서 나는 나이 들어가고 싶다는 건데, 그렇게 집에서 나이 들어가려면 거기에 관련된 테크놀로지가 발전해야 되는 거죠. 용품이라든지, 뭐, 아까 뭐, 티 나오는 그죠? 보온병 같은 거, 차병, 이런 것도 뭐, 전부 다가 테크놀로지예요. 근데 아주 엄청난 하이텍이 아니다는 거죠. 나이 들어가면서는 그냥
로텍, 미들텍도 충분히 시니어들한테는 큰 도움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가장 걱정하는 게 치매를 걱정하니까 치매에 관련된 아까 퍼지 사이언스라든지 뭐 다킴이라는 이런 데가 엄청난 돈을 퍼부어가지고 이 치매 이런 걸 늦추고 머리 두뇌 회전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닌텐도 이런 거가 지금 개발되고 있다는 거죠. 이건 완전히 새로운 인더스트리예요. 이제까지 없었던 겁니다. 또 뭐가 있죠? 아까 위 게임 보신 것처럼 이건 새로운 마켓이에요. 아까 제가 다음에 또 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BMW 프로덕티비티가 오히려 더 늘어나요. 그 사람들은 시간을 정확하게 잘 지켜요. 그리고 젊은 사람처럼 돈 벌고 그 다음날 안 노는 게 아니고 핑계 대는 게 아니라 아주 성실해요. 이 시니어들이 하는 스몰 비즈니스가 굉장히 많아진다는 거죠. 예, 그게 프로덕티비티의 그로스고요. 그래서 앞으로 기회가 유니버셜 디자인, 이 할머니 100세 이상 된 할머니들이 아이패드 선물하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것들, 그 다음에는 이북이라고 그러죠. 전자책을 다운받아서 보는 거. 그게 어마어마했습니다. 예. 제가 얼마 전에 출장 갔는데 미국에 창피하게도 저는 이 안경, 도수 있는 안경, 돋보기 안경을 꺼내고 비행기 안에서 한 5시간을 비행을 해야 돼요. 책 두꺼운 거 한국에서 못 읽었던 거 갖고 와서 그거 펼치고 있는데 옆에 할머니는 우아하게 지갑을 꺼내더니 킨들이라는 거 갖고 싹싹 이렇게 하면서 책을 보더라고요. 얼마나 창피한지 그분이 오히려 하이테크놀로지의 시니어고 저는 완전히 로테크놀로지의 주니어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for everybody. 그래서 정말 크리에이티브한 비즈니스, 시니어 비즈니스만큼 크리에이티브한 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지 깊이 관찰 안 했기 때문에 뭐를 만들어야 되는지를 그 사람들이 잠재해 있는 욕구를 끄집어내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unrecognized needs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럼 본인도 몰라요. 본인도 뭐가 어떤 상품을 만들면 좋은지 노인들도 잘 몰라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를 시니어 비즈니스는 이제 하나하나 개발하고 또 실행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세미나가 지금 코엑스에서 열리고 있습니다만 전부 하는 얘기가 글로벌 에이징이에요. WHO도 오고 뭐 OECD도 오고 뭐 난리입니다. 이건 전 세계가 지금 나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전 세계가 다 시니어 마켓이라는 거죠. 소비 시장이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이의가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멘토의 개념이에요. 닥터 로스리 저한테 멘토였는데 저는 거꾸로 제 아들이 다음 제 후배들이 지금 저한테 멘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그들이 훨씬 더 저도 연구원들하고 같이 일을 합니다만 연구원들의 프로덕티비티가 저보다 훨씬 높습니다. 단지 제가 조금 역할을 한다면 이걸 어떻게 하면 통합하고 어떻게 하면 그 다음 경험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이걸 더 멋있게 좀 더 충실하게 표현할 수 있느냐 그리고 누구하고 연락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알 뿐이지 젊은 사람들이 훨씬 더 잘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멘토링을 하고 리버스 멘토링을 또 했는데 리버스 멘토링.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레이버 스토리나 이런 게 나옵니다. 쇼티지나. 베이비 부모들은 롱제비티 관점이라고 얘기했는데 베이비 부모들의 관점이 다릅니다. 베이비 부모들은 더 이상 에이징 하려고 하지 않고 not 에이징, 리빙이에요. 이제 리빙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계속 에이징이라는 거 그냥 진행해 가는 거지 뭘 그냥 새로운 거를 하늘에서 툭 떨어져서 인벤션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프로그레스 그 다음에 컨티뉴에이션 조금씩 이볼빙 하는 발전하는 거거든요. 뭔가 이 사회에, 이 세상에 살다가 갈 때 남기고 싶습니다. 이제는 남기고 싶은 게 베이비 부모들이에요. 그래서 레거시. 자녀들한테 남기든 후배들한테 남기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아주 프리해요. Free to grow, free to learn, free to discover, free to fun, enjoy. 이게 베이비 부모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하고 또 다르죠. 부모님 세대는 최소한 3번은 아니, 노노 하잖아요. 괜찮다. 속은 빨리 와서 좀 해줬으면 하면서도 내는데 우리 베이비모들은 안 그래요. 야, 그래. 그게 벌써 차이가 있는 거죠. 솔데이지라는 개념이 요즘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나이 40, 50부터 75세까지는 another period. 일을 해야 되는. 그 다음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틀에 박힌 생각을 하지 말자. out of box. 어떤 픽스된 개념으로 하지 말고 새롭게 레이블을 떼고 새롭게 발전하고 새로운 아이디어 갖고 크리에이티브하게 하는 게 이게 이제
베이비 부모들이 오면서 롱제비티를 우리가 맡고 있는 우리가 가져가야 될 관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50 플러스 세대를 MVP, Most Valuable Person 이런 것처럼 MVG라고도 얘기합니다. Most Valuable Generation, Population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50세 이상은. 아니 전체 인구의 반 이상을 차지하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50 플러스들을 좀 겨냥한, 그러니까 50 플러스라면 50도 있고 60도 있고 70s, 80대, 90대, 센테너리언, 100세 넘은 사람들도 다 고객이라는 거죠. 어마어마한 다양한 층들이죠.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는 시장을 확대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전략. 제가 유니버셜 디자인을 얘기하셨는데 한 5가지 종류로 나눠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거예요. 이건 닌텐도 위 같은 거. 전혀 시니어를 겨냥한 상품이 아니었어요. 유니버셜리 그냥 메시징을 전해주고 한다 그랬는데 이게 그냥 그야말로 65세 이상 된 분들을 위한 널싱홈에서도 그냥 폭발적인 인기가 있는 거죠. 예. 애플에서 아이패드, 예, 이것도 젊은 사람들 위한 거 있는데 노인들이 엄청나게 보고 있어요, 그걸. 예. 페이스북도 마찬가지입니다. 페이스북도 젊은 사람 친구들끼리의 대학생들 안에서의 어떤 소셜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어떤 하나의 기구였는데 친구들 소식 알리고 이게 요즘 미국에서는 55세 이상의 우먼, 여성들한테 아주 굉장히 인기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줄리라는 건 우리는 잘 모릅니다만 젊은 엄마들이 엄청나게 막 이렇게 선호하는 그런 아이들 옷도 팔고 뭐 신발도 팔고 장난감도 파는 사이트래요. 근데 이 줄리의 가장 커다란 고객 수요자는 누구냐 하면 할머니들이라는 거죠. 정말 할머니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볼 수 있는 첫 번째 모델이고요. 두 번째 모델은 뭐냐면 시리얼입니다. 시리얼은 누구나 먹잖아요. 시리얼은. 그죠? 예. 옛날부터 다 드셨어요. 시니어들도. 그런데 거기에다가 몇 가지 얘기를 해요. 이거는 골다공증에 좋고 철분이 많이 들어가고 이거 하면은 굉장히 뭐가 좋고. 그러니까 시니어들이 또 거기에 아주 이 건강에 헬스에 컨셔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이 막 이걸 사는 거예요. 이거는 50세 이상들이 혼자 된 분들이 많아요. 싱글들의 네트워크를 엮어줘요. 이거 대박 납니다. 예, 이거 좀 겉으로 드러내지 못해서 그렇지, 이거 아주 앞으로 한국도 괜찮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 에이지 타겟티드 메시징을 해서 에이지 타겟티드 디자인 한 거예요. 글로우캡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약병통이에요. 약병이에요. 약병통 똑같은 말이구나. 예. 약병인데, 이건 약이 다 없어지게 되면, 내 달에 안 나오면은, 이게 무선 인터넷으로 알려줍니다. 예. 투약 시간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이거 리필해야 된다. 누구한테 알려줘요? 예. 투약 시간도 알려주지만, 이거 리필 다시 채워야 된다고 하는 메시지를 약국의 약사한테 알려줍니다. 파마시스트한테 알려줘요. 파마시스트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거. 고객이, 예, 잘 모르는데 먼저 아니까, 정보를. 또 누가 좋아요? 케어기버들. 간병인이라든지 요양보호사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드셨는지 안 드셨는지 모르는데 이 메시지를 센서로 다 알려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지금 아주 가치가 있다는 거죠. 네 번째는 뭐냐면 이거는 그냥 에이지 타겟티드 디자인이에요. 인텐션이에요. 옥소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예,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생활용품 만드는 회사인데 디자인이 아주 뛰어나요. 실용성이나 기능도. 굿 그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굿 그립이라는 건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한테 이게 막 미끄러지고 이게 버리고 오니까 이걸 잘 디자인한, 유니버셜 디자인하는 프로덕트인데 여러분 감자 깎아 보셨어요? 얼마나 미끄러운지? 그죠? 근데 이거는 미끄럽지가 않아요. 근데 이건 모든 소비자가 다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나 좋아요. 요즘에 옥소 제품은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백화점에 가셔서 꼭 한번 옥소 제품 보십시오. BMW SUV입니다. 이 BMW에서 원래 목적이 베이비 부모 운전자들을 위해서, 시니어들을 위해서 그 인체공학적인 그런 디자인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지 인, 이지 아웃, 드라이브 하기 편하게끔 아주 리디자인을 해서 만들어 놨어요. BMW SUV를. 그런데 이걸 누가 다 사요? 물론 시니어들도 사지만 영 드라이버들이 이걸 좋아하는 거예요. 거꾸로. 예. 그 다음에 마지막은
예, 저는 좋아합니다. 그래서 할리 데이비슨 멋있잖아요. 이렇게 타고 막 엉엉 소리 내면서 가는데 이거를 타던 할리족들이 나이가 들은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이제 두 개 타고 가기에는 좀 부담스러워. 75세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할리 데이비슨 회사가 어떻게 만들었어요? 바퀴가 몇 개예요? 예, 바퀴가 3개입니다. 자전거로 치면 3발 자전거가 되는 거예요. 뒤에 바퀴가. 근데 그 로얄 커스터머들을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들의 기호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새로 디자인한 게 이름이 트라이크라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새로운 시장이에요. 예. 이건 제가 볼 때는 하리도 좋은데 트라이크도 제가 보니까 이게 더 멋있는 것 같아서 이걸 하나 더 올려놨습니다. 이거는 뒤에 바퀴가 2개가 아니고 앞에 바퀴가 2개예요. 뒤에 하나고. 멋있죠? 이 오토바이보다 여기 계신 이 두 분이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예. 저도 그래서 일단은 오토바이 사기 전에 가죽 옷부터 한번 좀 맞춰볼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공항에 가면은 여기 하리 그 매장이 있어요. 그죠? 예. 이 옷 파는 데가.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이렇게 들고 가고 있습니다. 시니어들이.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 자, 이거는 이제 조금 미국 컴퍼니들 중에서 헬스케어라든지 주거라든지 교통, 뭐 여러 가지 음식, 보험, 창업. 이쪽에 이미 이스테빌리시 된, 이미 이 산업에 나와 있는 그런 회사들입니다. 컴퍼니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있죠? 제너럴 일렉트릭. 거기에 이제 하고 인텔이라는 회사가 2개가 조인트 벤처를 만들어서 $1 빌리언 1조의 캐피탈을 넣어가지고 만든 새로운 뉴 컴퍼니가 케어 이노베이션. 왜요? 이제는 나이 들어가서 집에서 머무르는 에이징 인 플레이스 하는 시니어들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거죠. 그 니즈, 그들의 want, 욕구를 겨냥한 겁니다.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까 말씀하신 실버라이드라는 데도 있고요. 예, 교통 쪽은.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BMW뿐만 아니라 구글에서 차 만드는 거 아시죠? 그죠? 장애인 아니면 늙은이들을 위해서 그냥 타기만 하면 우체국 하면은 그냥 다 몰고 가져가요. 이제는 구글이라는 회사가 자동차, 오토모빌 만드는 회사가 되어버린 거예요. 예. 이런 변화가 뭐냐? 고객을, 소비자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들의 니즈와 숨어있는 욕구를 찾아냈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다 설명하긴 그렇지만 아까 보셨던 MIT 에이지랩 같은 데도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또 이렇게 여러분의 차트에 보시면 많은 부분이 종류가 장수 경제에 우리가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엔티에이징, 여행, 아까 말씀하신 그랜드 트래블 이런 거 엄청 좋습니다. 손자녀와 할아버지 할머니가 함께 추억을 만드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50세 이상 된 사람들, 베이비부모들이 지금 이제 막 나왔잖아요, 한국에서. 그들을 위해서 서울시가 또 뭘 하냐면 인생이모작 지원센터를 오픈을 했어요. 지난 3월에. 은평구에. 그 사람들한테 다시 재교육을 시켜주고 또 다시 친구들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동호회를 만들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유니버시티 오브 서울대이지라든지 외국의 사례보다 어떻게 보면 더 앞서 나가는 그런 이제 시도입니다. 근데 그 시도를 서울시만 할 게 아니고 민에서도 함께 해야 된다는 거죠. 학교에서도 같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정성 있게 이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의 어떤 입장에서 봐야 된다는 거죠. 이게 앞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시니어 비즈니스의 어떤 방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여러 가지 요즘 2.0을 많이 하잖아요. 마케팅도 그렇고. 옛날에는 이게 하나의 어려움이었고 헬스케어라는 의료적인 어떤 부담이었고 그 다음에 올드 퍼슨만을 위한 디자인이었고 뭔가 비영리적인 거로 해야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 국가가 책임진다 이런 게 아니고 이제는 기회고 웰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유니버셜 디자인입니다. 아까 세대 간의 어떤 그 소통을 얘기했는데 나이 든 사람한테 좋으면 시니어한테 좋으면 젊은 사람도 좋아요. 이제 그렇게 디자인 for everybody고요. 이제는 이 어떤 미션이라든지 이런 non-for-profit의 좋은 의도와 아울러서 비즈니스 마인드가 같이 쓴다는 거죠. 근데 비즈니스만 하면은 규모가 아주까지 열악해서 하다 보면 실패하게 돼요. 창업을 해서. 그러니까 정부가 지방자치단체가 해결하고자 하는 예산과 뜻에 거기에 한 단계
블락을 더 올리면 되는 게 민에서 할 수 있는 저는 시니어 비즈니스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무모하게 막 투자를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랬다가는 개인들이 다 어떤 재정에 자본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금방 망하게 됩니다. 그런 걸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에이징 인 플레이스가 한 발짝 더 나가면 현관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에이징 인 커뮤니티가 되는 거예요. 지역 사회가 그 에이징한 사람들한테 프렌들리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집 안에서는 내 돈으로 내가 그걸 구입해서 고치지만 집을 나갔을 때 그 사회나 그 시가 또 해야 될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죠. 이게 바로 아까 말씀하신 NORC라든지 아니면 에이지 프렌들리 시티, 고령지나 도시로서의 서울시의 어떤 방향과 다 맞아떨어갑니다. 그래서 프로핏, 영리단체와 민간 기업과 난포 프로핏, 비영리 단체가 함께 파트너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다 아시겠지만 50세 이상들을 위한 시니어의 어떤 커뮤니티, 공동체, 이게 온라인과 오프라인 활동을 겸비한 게 외국에서는 AARP라고 합니다. 더 이상 얘네들은 이렇게 풀어 쓰지 않습니다. Retired Person 이렇게 안 씁니다. 그냥 AARP로 써요. 4천만 명의 회원이 있어요. 매거진이 이렇게 발행이 되는데 2,600만 부예요. 전국에 온라인만 하는 게 오프라인 지부가 2,000개가 이상이 됩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된 건 아니에요. 50 몇 년, 54 years, 55 years의 역사가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더 이게 시급한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50세 넘어서 퇴직하고 나오면 어디 소속감이 없기 때문에 본인의 안 그래도 미들라이프 크라이시스라고 해요. 중년의 정체성 크라이시스를 겪는데 이거는 뭐 잡까지도 레이업 당하거나 그 다음 어디를 가요? 집에 가면은 아내가 따뜻하게 대주나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마 그러실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어떤 조직도 우리나라에 만들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게 굉장히 다양한 걸 합니다. 여러분 중에서 관심 있으신 분은 aarp.org, 오가니제이션이라는 그 사이트를 들어가 보시면 도서관보다도 더 풍부하고 활동이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는 이 뭐죠? 나스카, 경주용 차까지도 가지고서 홍보를 합니다. 뭘 홍보해요? 그 헝걸. 미국도 그렇게 큰 나라고 잘 사는 나라라고 하는데도 혼자서 배고파하는 독거 노인들이 많답니다. 이거를 통해 가지고 이게 굉장히 큰 비즈니스거든요. 우리 영암에서 하는 포뮬러1 같은 거, F1. 이걸 통해 가지고 돈을 기금을 만들어서 이런 좋은 일에 쓰겠다는 겁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대통령이 되려면 여기 ARP에 먼저 정년 발표를 해야 될 정도고 이런 것들인데 마지막으로 제가 시간이 한 좀 지났습니다만 그럼 어떻게 시니어 비즈니스를 어프로치 하느냐 하는 거죠. 내가 좋은 아이디어가 생겼어. 내가 엔지니어야. 아니면 내가 사회복지사야. 아니면 내가 디자이너야. 그럼 이 작품을 이렇게 만들면 되겠지?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거 갖고는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왜? 각자가 갖고 있는 스스로의 온 랭귀지가 있어요. 이 사람은 아무래도 기능이나 뷰티를 보는 거예요. 뷰티를 보는 거죠. 예쁘고 멋있게 디자인. 이 사람은 케어 매니저고 소셜 워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인간적으로 좀 커넥트 되고 잘 해줄 수 있는, 케어해 줄 수 있는 이것만 보는 거예요. 이분은 뭐예요? 스티브 잡스가 아니고 엔지니어예요. 어떻게 하면 이거를 구현할 수 있냐. 그것만 보거든요. 다 디퍼런트 랭귀지를 갖고 있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실제로 대상인, 소비자인, 유저고 컨슈머인 그 시니어를 위해서는 도움이 필요한 시니어를 위해서는 이게 커먼 랭귀지가 되는 거예요. 가치가 해야 돼요. 가치.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치. 저희 연구소 이름이 퓨처 모자이크입니다. 모자이크처럼 같이 퍼즐을 끼워서 work together, enjoy together, learn together. 함께 가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함께 하면 누가 좋아요? 컨슈머가 좋아요. 컨슈머가 여러 사람이 있지만 이분은 워낙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에 대한 케어라는 의미는 와서 누가 음악을 켜주는 게 더 좋은 거지. 뭐 음식을 입 벌리고 싶지 않은데도 자꾸 먹여주고 막 이러면 짜증나죠. 이겁니다. 케어하고 리스펙트. 이겁니다. 이런 아픈 분도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춤도 사랑하는 사람과 출 수 있다는 거고 친구를 만나면 하이하고 싶은 거예요. 눈높이가 같아진다는 것만 해도 그 사람의 자존감을 얼마나 높여주는 겁니까? 이런 배려가 있는
케어가 숨어 있고 녹아 있는 그런 상품이나 서비스가 진정으로 시니어 비즈니스에서 석세스풀 할 수 있다. 앞으로는 실종된 어린아이 인구보다, 그런 사건보다, 포스터보다 치매 노인들, 디멘시아 해가지고 집을 나가서 도저히 찾아오지 못하는 그런 시니어들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납니다. 거기에 우리 마라톤 할 때 칩 붙이는 것처럼 운동화는 신고 나가시거든요. 맨발로는 안 나가세요. 그러니까 운동화에다 칩을 넣어가지고 이걸 GPS 시스템을 해서 셀라이트 하면 어디 있는가 로케이팅을 하는 거죠. 이런 어떤 아이디어들이 새로운 상품이나 이거로 충분히 갈 수 있다.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짧은 시간에 말씀드린 이 모든 거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예. 다 다릅니다. 시니어들은 절대로 동일한 집단이 아니에요. 예. 호모지니어스한 그룹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이 커다란 이 얼음 덩어리를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녹여가야 될 때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시니어 비즈니스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노인만 봐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나라 노인이 처음이지만 글로벌하게 봐야 되고 계속 변해요. 왜냐하면 인구 집단이 다르잖아요. 지금 시니어 상품을 만들면서 막 75세를 겨냥했다. 좀 있으면 그분들 더 나이 들어가고 또 65세, 75세죠. 예. 계속 변하거든요. 그리고 베이비모델은 완전히 또 패러다임이 달라요. 이해하는 게. 원하는 게 달라요. 이볼빙해야 돼요. 멀티디스플레이. 여러 가지 전공자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해야 된다. 그리고 휴머니스틱 해야 되고 롱텀으로 봐야 돼요. 어느 정도는 2년, 3년을 볼 줄 알아야지 바로 만들고 바로 대박을 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이것만큼 크리에이티브한 비즈니스는 없습니다. 소셜 비즈니스라고 얘기하지만 어떻게 보면 SB is successful business. 예. 그래서 여러분한테 뭐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말 우리가 겉으로 보는 그런 94세 실버타운에 있는 노인, 예, 지팡이 짚고 아이패드, 아이폰, 라떼 마시는 그분의 겉의 모양보다는 속에 뭘 원하는가 하는 것을 잘 읽을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우리가 앞으로 시니어 비즈니스 하는 사람으로서 또 관심 있는 전문가로서 나가야 할 바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